서울의 한 아파트, 거실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지고 나무 테이블 위에 정성껏 준비된 한식 요리가 놓여 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 잘 구워진 고기, 그리고 가지런히 놓인 반찬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이 장면 속에 긴장감이 가득 차 있다. 장일수 할아버지, 72세는 테이블 한쪽 끝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다. 그는 쌀알 하나하나를 천천히 집어 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했다. 세월이 새겨진 주름진 얼굴과 거칠어진 손은 그가 걸어온 험난한 삶을 보여주고 있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큰며느리 김은지, 38세가 앉아 있었다. 은지는 연신 한숨을 쉬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그녀는 결국 숟가락을 탁 놓으며 입을 열었다. 아버님,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면 피곤한데 집안일에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식사만 하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테이블이 얼어붙었다. 침묵을 깨고 아들 장현수, 40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너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우리 집에 계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은지는 화를 억누르지 못했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당연하다니요? 당신은 매일 일하고 오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버님을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는 정말 지쳤다고요. 일수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은지야, 내가 너희 집에 짐이 된다면 떠나겠다. 그게 너희를 편하게 해준다면 말이다. 하지만 은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떠나시겠다고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이 집은 저와 현수가 이룬 집이에요. 아버님께서 이렇게 오래 계시면서 아무런 도움도 안 주시면 저는 더는 못 견딥니다. 현수는 다시 한번 아내를 설득하려 했지만 은지의 차가운 시선에 말문이 막혔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 없이 밥상을 내려다봤다. 눈에 보이는 밥알이 흐릿하게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흐려졌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할아버지는 방으로 돌아와 가방을 꺼냈다. 그는 옷 몇 벌과 약간의 소지품을 챙기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떠나야겠지. 창밖에는 겨울바람이 불고 아파트 주변은 정막에 휩싸여 있었다. 할아버지는 아들 내외에게 작별을 고하지 않은 채 문을 조용히 닫고 나섰다. 그가 걸어가는 뒷모습은 쓸쓸하고 외로워 보였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 아래 눈발이 희미하게 비춰지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걸어간 곳은 어디일까? 가족의 갈등은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할아버지가 떠난 후 현수와 은지는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묵직한 울림을 남긴다. 이 이야기는 가족 간의 갈등과 이해 부족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시청자들은 그의 떠나는 장면에서 마음 아픈 연민과 함께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돌아보게 될 것이다. 서울의 겨울밤은 유난히 차가웠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바람이 불며 가로등 아래 눈발이 흩날렸다. 장일수 할아버지, 72세는 방 안에서 천천히 짐을 챙기고 있었다. 그의 손은 가느다랗고 주름이 많았지만 동작은 조용하고 단호했다. 방 한쪽 구석에 있던 낡은 가방에 옷 몇 벌과 약간의 소지품을 넣으며 할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그래, 이렇게 가는 게 맞겠지. 내가 여기 더 있으면 그 아이들만 힘들어질 테니.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흔들리는 눈빛이 내면의 슬픔을 숨기지 못했다. 짐을 다 챙긴 그는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손자의 졸업사진이 걸려 있었고 창밖으로는 희미한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여기가 나의 마지막 집이 될 줄 알았는데.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다. 늦은 밤이라 모두가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저녁 식사 때 남긴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잠시 멈춰선 그는 식탁을 바라보며 손으로 탁자를 살짝 어루만졌다.
내가 남긴 건 이 밥상뿐인가? 그는 깊은 한숨을 쉬고 조용히 문을 열어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작았지만 그에게는 마음속 문이 닫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난 할아버지는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발밑에 쌓인 눈이 그의 낡은 신발을 적셨고 바람은 그의 낡은 외투 속으로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밤거리를 걸으며 가족들을 위해 일했었지. 그때는 내가 이 가족의 기둥이라고 믿었는데. 눈물이 그의 눈가를 맴돌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속으로 말했다. 이 길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 선택이 아이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다면 괜찮다. 할아버지는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들어갔다. 공원 한쪽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며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이 환히 웃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때는 다들 행복했는데 내가 어디서 잘못된 걸까? 추운 밤 공원에서 잠시 눈을 붙였던 할아버지는 새벽이 밝아오자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더 조용한 곳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인천 근처에 사는 여동생 미숙의 집이 떠올랐다. 미숙이는 나를 받아줄까? 그래도 한번 가보는 게 낫겠지. 그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떠오르는 해가 그의 등을 비추며 길을 밝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이야기는 할아버지가 공원에서 벗어나 먼 길을 떠나는 장면으로 끝난다. 그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길을 떠나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가족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남아있다. 할아버지가 떠난 후 그의 자리가 비어있음을 알게 된 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를 다시 찾아 나설까? 아니면 그의 빈자리를 무심코 지나칠까? 이 결말은 시청자들에게 가족의 의미를 돌아보게 한다. 소중한 사람을 잃기 전에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서울의 겨울밤은 유난히 차가웠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바람이 불며 가로등 아래 눈발이 흩날렸다. 장일수 할아버지, 72세는 방 안에서 천천히 짐을 챙기고 있었다. 그의 손은 가느다랗고 주름이 많았지만 동작은 조용하고 단호했다. 방 한쪽 구석에 있던 낡은 가방에 옷 몇 벌과 약간의 소지품을 넣으며 할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그래, 이렇게 가는 게 맞겠지. 내가 여기 더 있으면 그 아이들만 힘들어질 테니.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흔들리는 눈빛이 내면의 슬픔을 숨기지 못했다. 짐을 다 챙긴 그는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손자의 졸업사진이 걸려 있었고 창밖으로는 희미한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여기가 나의 마지막 집이 될 줄 알았는데.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다. 늦은 밤이라 모두가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저녁 식사 때 남긴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잠시 멈춰선 그는 식탁을 바라보며 손으로 탁자를 살짝 어루만졌다. 내가 남긴 건 이 밥상뿐인가? 그는 깊은 한숨을 쉬고 조용히 문을 열어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작았지만 그에게는 마음속 문이 닫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난 할아버지는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발밑에 쌓인 눈이 그의 낡은 신발을 적셨고 바람은 그의 낡은 외투 속으로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밤거리를 걸으며 가족들을 위해 일했었지. 그때는 내가 이 가족의 기둥이라고 믿었는데. 눈물이 그의 눈가를 맴돌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속으로 말했다. 이 길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 선택이 아이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다면 괜찮다. 할아버지는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들어갔다.
공원 한쪽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며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이 환히 웃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때는 다들 행복했는데 내가 어디서 잘못된 걸까? 추운 밤 공원에서 잠시 눈을 붙였던 할아버지는 새벽이 밝아오자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더 조용한 곳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인천 근처에 사는 여동생 미숙의 집이 떠올랐다. 미숙이는 나를 받아줄까? 그래도 한번 가보는 게 낫겠지. 그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떠오르는 해가 그의 등을 비추며 길을 밝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이야기는 할아버지가 공원에서 벗어나 먼 길을 떠나는 장면으로 끝난다. 그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길을 떠나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가족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남아있다. 할아버지가 떠난 후 그의 자리가 비어있음을 알게 된 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를 다시 찾아 나설까? 아니면 그의 빈자리를 무심코 지나칠까? 이 결말은 시청자들에게 가족의 의미를 돌아보게 한다. 소중한 사람을 잃기 전에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인천 외곽의 작은 마을. 한적한 동네에는 옅은 햇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고 따스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장일수 할아버지 72세는 여동생 미숙 65세의 집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낡은 가방을 손에 든 채 잠시 망설였다. 미숙이에게까지 부담을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갈 곳이 없던 그는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미숙은 형의 모습을 보고 놀란 얼굴로 말했다. 오라버니,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미숙은 형을 집 안으로 안내하며 급히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 그녀는 식탁에 차를 내려놓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형님, 여기까지 오시다니.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나요? 일수 할아버지는 미숙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미숙아, 내가 집에 있는 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잠시 여기 머물러도 되겠니? 미숙은 형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다. 오라버니,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는 형님의 집이나 다름없어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작은 집이지만 우리 형제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렇게 시작된 미숙의 집에서의 생활. 작은 시골집이었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다. 미숙은 매일 아침 형에게 따뜻한 국밥을 차려주었고 형은 미숙을 도와 마당을 쓸고 텃밭을 가꾸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물었다. 할아버지, 우리랑 같이 놀아주세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텃밭에서 아이들에게 농작물을 심는 법을 가르쳐주고 저녁에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주변을 떠나지 않고 웃음을 터뜨리며 즐거워했다. 할아버지, 진짜 대단하세요. 이거 저희도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망울을 보며 일수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할 수 있단다. 중요한 건 꾸준히 노력하는 거야. 어느 날 저녁, 미숙은 형과 마당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조용히 물었다. 형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집에서 많이 힘드셨죠? 일수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미숙아, 내가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아이들에게 짐이 된 것 같아서 그들을 위해 떠나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어. 미숙은 형의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오라버니, 아이들도 형님을 사랑해요. 단지 서로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언젠가 형님을 그리워할 거예요. 일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시간이 지나면 다들 이해할 날이 오겠지. 시간이 지나며 일수 할아버지는 미숙의 집에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다시 아이들과 텃밭을 돌보며 작은 행복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가족에 대한 미련과 그리움이 남아 있었다. 이야기는 할아버지가 마당 한쪽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는 장면으로 끝난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들려 있었다. 할아버지는 속으로 말했다. 언젠가 그 아이들이 나를 이해하고 다시 웃으며 만날 날이 오겠지. 인천에서 조용히 지내던 장일수 할아버지 72세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막내 아들 장지훈 37세과 며느리 김혜리 35세의 집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 방문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준비를 마친 뒤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떠났다. 짐은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다. 그의 손에는 아들의 집 주소가 적힌 메모가 꼭 쥐어져 있었다. 지훈과 혜리는 서울 외곽의 소박한 주택에서 두 아이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 아침, 혜리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지훈은 아이들과 거실에서 놀아주고 있었다. 갑자기 현관문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혜리가 문을 열자 문 밖에는 지친 얼굴로 서 있는 할아버지가 있었다. 아버지, 혜리는 놀란 얼굴로 외쳤다.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안 그래도 전화라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할아버지는 미안한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미안하다, 혜리야. 그냥 너희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어서 왔다.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전화하지 않았다. 지훈이 현관으로 나와 아버지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오셨군요. 안에 들어오세요. 우리 아이들도 아버지 보시면 좋아할 겁니다. 혜리는 급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다. 아버지, 저희 집에 오셨으니 편하게 계세요. 저희가 부족한 게 많지만 최선을 다해 모실게요.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보자 환호하며 달려들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오셨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할아버지의 얼굴에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그는 아이들을 꼭 안으며 말했다. 그래, 할아버지가 왔다. 우리 손자, 손녀들 정말 많이 컸구나. 식탁에는 단출하지만 정성 가득한 음식들이 놓였다. 혜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버지,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대단한 건 못 대접하지만 저희 가족의 정성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할아버지는 감격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을 들었다. 혜리야, 이렇게 정성을 다해 차려준 음식이니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게 느껴질 거다. 정말 고맙구나. 식사 후 지훈과 할아버지는 마당에 나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 요즘 많이 힘드셨죠?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다. 지훈아, 너희가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니 그저 고마울 뿐이다.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더 많이 해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 지훈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저희에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제는 저희가 아버지를 모셔야 할 때입니다. 혜리는 옆에서 차를 가져오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저희와 함께 계시면 좋겠어요. 부족한 저희지만 아이들도 아버지를 많이 좋아하고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오랜만에 평온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침대에 누운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니 감사하지만 내가 계속 여기 있어도 괜찮을까? 이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이야기는 할아버지가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쉬는 장면으로 끝난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지만 가족의 사랑과 환대는 그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이 열린 결말은 할아버지의 내면의 갈등을 통해 가족 간의 사랑과 이해의 중요성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한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며 우리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게 만드는 메시지를 남긴다. 이 열린 결말은 시청자들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을 더 늦기 전에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보는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긴다. 인천 외곽의 작은 시골집. 장일수 할아버지 72세는 동생 미숙의 집에서 조용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텃밭을 돌보며 그는 오랜만에 평온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미해결된 질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떠나온 그 집에서는 이제 나를 잊었을까? 어느 날 오후, 할아버지는 작은 나무 책상에 앉아 낡은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오래된 땅 문서였다. 이 땅은 그가 젊었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 서울 근교의 발전 지역에 위치해 현재 가치는 약 10억 원에 이르렀다. 그는 이 땅을 항상 소중히 간직해왔다. 하지만 가족들과의 갈등이 이어지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이 유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할아버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두 아들과 며느리들을 떠올렸다. 큰아들 현수와 며느리 은지는 항상 자신을 부담으로 여겼다. 반면 막내 아들 지훈과 며느리 혜리는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며 진심으로 존중해 주었다. 제사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가족의 의미를 아는 이들에게 가야 한다. 결국 그는 결심했다. 그는 오래된 연필을 들고 조심스럽게 종이에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갔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미숙과 함께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는 유언장을 작성하며 땅을 막내 아들 지훈과 혜리에게 넘길 것을 명확히 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결단력 있었다. 이 땅은 나를 사랑해 준 사람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미숙은 형의 결정을 들으며 눈물을 삼켰다. 오라버니,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셨어요. 지훈과 혜리는 이 땅을 소중히 여길 겁니다. 1년 후, 장일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은 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큰아들 현수와 은지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슬픔과 함께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하기 위해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모두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며 말했다. 이 유언장은 고 장일수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내 소유의 모든 재산, 즉 서울 근교의 땅을 내 막내 아들 장지훈과 며느리 김혜리에게 남긴다. 그들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해 주었으며 마지막까지 나에게 따뜻한 가족의 의미를 알려주었다. 방 안은 순간 얼어붙었다. 큰며느리 은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섰다.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아버님을 모신 게 몇 년인데 왜 그런 결정을 하셨죠? 변호사는 차분히 이어갔다. 고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산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를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진정으로 가족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 재산을 남깁니다. 이 결정은 그의 뜻이며 법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은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유언장이 공개된 후 큰아들 현수와 은지는 자신들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반면 지훈과 혜리는 이 유산을 소중히 여기며 그 일부를 마을의 노인들을 돕는 데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야기는 지훈과 혜리가 아이들과 함께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가는 장면으로 끝난다. 혜리는 묘비 앞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님, 저희가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신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갈게요. 그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긴다. 가족의 사랑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할 때 완성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장일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장남 장현수와 그의 아내 김은지의 집은 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언제나 잔소리와 불만이 가득했던 은지는 유언장이 공개된 날 이후 거의 말을 잃었다. 유산이 막내 아들 지훈과 해리에게 전부 넘어갔다는 소식은 그녀에게 충격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자신이 할아버지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었는지 깨달은 순간이었다. 은지는 늦은 밤 거실 한쪽에 앉아 있었다. 커피잔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손은 잔을 잡지 못한 채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계속 떠오르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가족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 말이 그녀의 가슴 깊숙이 박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할아버지에게 냉정하게 대했던 순간들을 되돌아보았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할아버지를 무시했던 말들, 그가 조용히 떠나던 밤의 뒷모습,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그녀를 덮쳐왔다. 은지는 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조금만 더 참지 못했을까?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며칠 후, 은지는 평소와 달리 아침 일찍 일어났다.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던 남편 현수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여보, 오늘 무슨 일이야? 이렇게 일찍 일어나다니? 은지는 현수를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당신, 내가 잘못했던 거 알아요? 아버님께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현수는 은지의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아버지에게 더 잘했어야 했어. 하지만 이제는 늦었지. 우리 할 수 있는 건 그분의 뜻을 기억하며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뿐이야. 은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다짐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꿔야겠다. 은지는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이웃들과 거의 대화하지 않던 그녀가 이제는 작은 마을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웃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이 그동안 놓치고 있던 따뜻한 마음을 배우기 시작했다. 어느 날 마을에서 홀로 사는 노인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일을 맡게 된 은지는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반찬 좀 가져왔어요. 부족하지만 드셔보세요. 그 노인은 은지를 바라보며 고마운 눈빛으로 말했다. 이렇게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정성이 없는데 참 따뜻한 사람이야. 그 말은 은지의 마음을 조금씩 치유했다. 이야기는 은지가 남편과 함께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가는 장면으로 끝난다. 그녀는 조용히 묘비 앞에 앉아 손으로 비석을 쓸며 말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제라도 배웠으니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될게요. 묘소 주변에는 고요한 바람이 불고 있었고 은지의 눈에는 후회의 눈물이 흘렀다. 그녀의 뒤에서 현수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 열린 결말은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남긴다. 후회는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성장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가족을 잃은 아픔이 남은 이들에게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보여주며 진정한 사랑과 이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1년 후 장일수 할아버지의 장례식이 있은 지 시간이 흘렀다. 그의 가족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할아버지의 부재를 느끼며 새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과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여전히 가족들의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큰며느리 김은지, 38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평하거나 냉소적인 태도로 가족들을 대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돕는 데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잃어버렸던 가족의 가치를 되찾으려 애썼다. 어느 날 은지는 남편 장현수와 함께 막내 아들 지훈과 며느리 해리의 집을 방문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유산으로 새로 단장된 집을 둘러보며 묘소에 헌화를 하러 가기로 했다. 은지는 해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해리야, 내가 전에 잘못했던 것들 정말 미안하다. 아버님께도, 너희들에게도.
해리는 은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따뜻한 미소로 답했다. 언니, 이제는 서로 더 잘 지내면 돼요. 아버님도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거예요. 막내 아들 지우는 아버지의 유산을 단순히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도구로 삼고 있었다. 그는 일부를 사용해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식사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또한 아버지의 이름을 딴 일수장 기념 공원을 만들고 그곳을 마을 사람들의 쉼터로 개방했다. 해리는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돌보며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들은 항상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멋진 분이셨어요. 우리에게 가족이 왜 중요한지 알려주셨거든요. 할아버지의 유산을 중심으로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모든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이야기는 가족이 함께 할아버지의 묘소를 방문하는 장면으로 끝난다. 묘소 앞에서 지우는 조용히 손을 모으며 말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지키고 있어요. 가족을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은지도 묵묵히 비석을 닦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아버님, 제가 부족했지만 이제라도 배웠어요. 더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묘소를 떠나는 길의 아이들은 공원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터뜨렸다.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들은 미소 지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늘은 맑았고 햇빛이 가족 위로 따뜻하게 내리쬐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사랑, 용서, 그리고 유산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메시지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할 때 그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찾을 수 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더 많은 따뜻하고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Two Hearts.